오늘날 우리 모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어느 누구도 국제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정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19세기, 20세기의 외교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사는 러시아 등 사국 동맹이 단결하여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격파하고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인 빈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시점부터 제대로 된 근대 외교가 시작됩니다. 외교사의 시대를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시대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협조체제라 불리는 빈체제와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등장한 비스마르크 체제,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가 등극하여 형성된 삼국동맹, 삼국협상 대립시대, 1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강화조약인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형성한 베르사유 체제, 2차 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얄타 체제와 냉전 체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롤로그로 할 수 있을 외교사 이전 시대에 대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만 시간 내주셔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다면 외교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세계사 및 한국사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시각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대식 외교는 나폴레옹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요.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천재에 맞서 싸우고 유럽의 각 나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강대국의 군대를 하나로 뭉쳐 나폴레옹을 적대하지 않는 한 각 강대국들이 각계격파 당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체제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체결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동맹조약인 사국동맹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외교 사절단이 상대국의 수도에 상주하며 여러 임무를 처리하는 근대식 외교가 확실히 정착되게 됩니다. 근대 외교의 시작은 러시아 등 사국동맹이 나폴레옹을 제압한 이후에 전후 처리를 위해 소집한 빈 회의에서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패권을 잡게 되면서 붕괴되었던 유럽의 세력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해당 회의에서는 많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양대 원칙은 세력 균형의 원칙과 정통성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력 균형의 원칙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참 긴 얘기가 되지만 다들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특정 강대국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고 강압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동맹을 맺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가 되는 막강한 나라를 견제하여 국력 및 세력의 균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세력 균형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세기의 합스부르크 왕가나 그 이후 유럽 패권을 장악하였던 루이 14세 치하의 부르봉 등이 바로 이 유럽 패권국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 결과 합스부르크의 힘이 약화된 이후 등장한 부르봉조차도 9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유럽 내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존재하지는 않는 5대 강대국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 제국과 히틀러의 제3제국 등도 바로 이러한 패권국이긴 한데요. 하지만 각 나라들이 주장하는 세력 균형론의 구체적 모습은 달랐는데요. 주요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국제 질서를 세력 균형이라고 우기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프랑스와 이에 맞서는 영국의 세력 균형론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빈 강화 회담에서 채택된 정통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혁명 프랑스가 다시 나타나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파괴하지 않도록 프랑스의 정통 왕조를 재옹립하고 이에 많은 힘을 부여해주고 프랑스 내 혁명 세력을 잘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왕조가 해당 원칙의 혜택을 같이 입었습니다. 대학교육 차원 이상으로 얘기한다면 세력 균형이 정통성의 원칙보다 더 우위의 개념이고 고교 과정까지는 둘은 대등한 위상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고 세계사 문제의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독일권 내에서는 세력 균형, 프랑스 내에서는 정통성의 원칙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하는 빈 체제가 수립되면서 5대 강대국과 이에 속하지 못하는 나라들, 즉 약소국이나 중견국 사이의 우열관계는 이제 확고해지게 됩니다. 빈 회담 이후 유럽은 5개의 강대국이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각종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끌고 가는 체제가 형성되었고 이를 유럽 협조 체제라고 합니다. 이때 5대 강대국은 영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물론 5대 강대국의 위상이 절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빈 체제는 정확히 말하면 제해권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을 확립한 바다의 제왕 영국과 육군력을 기반으로 유럽 본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대륙의 황제, 러시아의 양강 체제입니다. 영국은 해군력을 기반으로 바다와 무역을 지배하였고 실로 방대한 해외 식민지를 거느린 해양 제국으로 성장해 나갔고 막강한 육군력을 엘베강을 넘어 파리로 진주시켜 동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붕괴시켰던 러시아는 자신의 육군력으로 전 유럽을 호령하는 대륙의 지배자였고 유럽에서 빈 체제를 사수하는 유럽의 헌병이었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 비하면 실력이 많이 부족하였고 자력만으로는 프랑스를 1대1로 상대하기가 어려웠기에 결국 러시아가 두 게르만족 강대국을 혁명 프랑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성동맹이 수립되었습니다. 다만 두 나라도 엄연히 강대국이고 육산적 능력과 중동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유럽 협조 체제를 다른 말로 메테르니히 체제라고 합니다.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 재상이 유럽의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창설한 이중 세력 균형을 전제로 형성된 국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균형은 유럽 전체 차원의 세력 균형은 5대 강대국이 존재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독일권 세력 균형 유지 문제는
일단 독일 연방을 창설하고 이를 두 개의 강대국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협력과 경쟁, 공동 지도에 맡기어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